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릉도에서의 소름 끼치는 추억. 실제 제가 겪은 겁니다. 여름 휴가 때 울릉도를 한번 가보자고 마음먹고 홀로 울릉도를 갔습니다. 숙박시설에는 저랑 홀로 놀러온 남자분과 커플 이렇게 4명이 묵고 있더군요. 첫날 저녁을 함께 하면서 다음날은 같이 차 하나를 빌려 울릉도를 한번 돌아보자고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건의를 해서 우리는 같이 다음날 울릉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커플은 대학생이었고 홀로 온 사람은 울릉도가 너무 좋아 7번째 왔다고 하더군요. 거의 가이드 수준으로 울릉도에 대해 소개를 해줘서 저와 커플은 아주 즐겁게 울릉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어둑어둑해질 무렵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자기가 안 가본 데가 있다고 차도 빌렸으니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 커플이랑 저랑은 뭐 별 의견 없이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안 가본 곳은 산중턱에 있는 정자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차로 꼬불꼬불 산길로 차를 몰고 가면서 귀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꺼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명씩 자기 또는 주변 애들은 귀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섬에 귀신이 많다고 제주도나 일본이나 그래서 미신을 많이 믿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죠. 전 조금 으슥하단 생각이 들어 밖을 보니 정말 산길의 불빛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차뿐이더군요. 울릉도가 워낙 작은 섬이다 보니 조금만 올라가면 정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30분이 넘도록 가도 목적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이상하다. 이 정도 왔으면 나와야 하는데 자기도 초행길이라 못 찾겠다고 하더군요. 커플이랑 저는 너무 어둡고 산길이 위험하니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울릉도는 산길이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운전자나 저나 커플이랑 왜 이러지? 계속 시동을 켜려고 해도 소리만 날 뿐 아무런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뒤로 차가 밀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아까 귀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더군요. 두려움에 떨면서 뒤를 보니 계곡으로 빠지는 낭떠러지더군요. 슬슬 밀리면서 차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 내려서 차라도 밀어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왜 장난하고 그래요? 라고 제가 말을 꺼내니 홀로 놀러온 남자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돌리려고 오른쪽으로 돌리려는 순간 울릉도에 하나뿐이라는 납골당이 보이더군요. 소름이 돋으면서 정말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숙소에 다시 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홀로 놀러온 남자분 그리고 커플은 정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그분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분도 끝까지 장난이 아니었다고 여행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장난을 쳤겠냐고 아직도 미스터리한 사건이긴 하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구포역 괴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맞이한 대학생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학교 생활과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알바 자리가 급했었습니다. 대학생이다 보니 돈이 많이 궁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역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철도청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원 같은 게 아니라 청소부터 역사에서 잠든 취객을 깨우는 일까지 아무튼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잡다한 것까지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처음 있던 날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똑같이 역사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역사 안뿐만이 아니라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도 줍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짜증나는 걸 뒤로하고 빨리 하고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한 100m 정도 됐었던 거 같습니다. 철도길을 따라서 저 멀리 흰색 청 같은 게 펄럭이더라고요. 근데 그 근처가 터널이 있던 자리였고 기둥 같은 구조물이 많았기 때문에 청 같은 게 날라오다 걸렸겠지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주변이 횡해서 날려오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제가 알바에 나가서 밤마다 청소를 할 때 그 흰색 천이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기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법한데도 위에서는 따로 치우라는 말이 없었으니
비도 오고 거기까지 가서 그걸 치우기도 뭐했던 저로서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할 일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만족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걸려있는 천조가리가 신경이 쓰인 나머지 같이 알바를 하던 동료를 부슬려서 저것 좀 치우고 오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더니 당시 그 동료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부탁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한 다음날 알바를 하려고 나갔지만 그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하는 날인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안 나오기는 마찬가지였고 결국에는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물어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번에 같이 일하던 사람 그만뒀나요? 라고 물어보자 하루 전에 관뒀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워낙 비도 많이 오고 고생도 많이 했던지라 힘들어서 나갔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어김없이 청소 시간은 다가왔고 저는 비가 오는 날 투덜대면서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철도길 쪽으로 흰색 천이 펄럭이고 있더군요. 저거 아직도 저러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청소를 하려던 찰나 저거 치운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둔 동료와 저 흰색 천이 매치되더군요. 묘하게 불쾌했지만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뭔지 굳이 그걸 가서 확인하게 되더군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철로를 달리는 열차도 없었고요. 돌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기분이 묘하고 오싹거리는 게 30발자국쯤 간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은연중에 새고 있었거든요. 진짜 눈을 질끈 감게 되더군요. 사람의 형상이었거든요. 밤이었고 비가 와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라는 남자다운 자세로 힘들게 눈을 떠봤지만 역시나 사람의 형상이더군요. 정확히는 여자였습니다. 단발머리에 정말 그때의 공포감은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오싹거리기 시작하네요. 비는 오고 마음속으로 요이땅을 외치고는 진짜 미친 듯이 역사로 뛰어달려갔습니다. 제 생에 가장 빨리 달려본 것 같았죠. 그때였죠. 뭔가에 발이 탁 걸리더군요. 그 돌길로 자빠졌는데 아프기보다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머릿속에서 힘없는 단말말을 외치고 나서 기절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역사 안에 있는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휴게실 의자에 뉘어있는 채로 머리에는 어설프게 덧든 붕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걸 인지한 저는 빨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일어나려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더군요. 내가 많이 다쳤나? 라는 생각과 함께 무의식 중에 휴게실 문을 쳐다봤는데 흰색 원피스를 입은 얼굴이 심하게 뭉개진 여성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딱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너무 무섭고 허탈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흉한 얼굴을 들이밀면서 한 손으로 제 목을 조르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제발, 제발 그 소리만 외치게 되더군요. 목을 조르는 힘이 세지면서 앞이 컴컴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이 딱 떠지면서 동료하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철길 옆 돌밭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많이 나고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넘어져 있는 걸 끌고 와서 휴게실에 뉘어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머리에 어설프게 덧댄 붕대하며 휴게실 안 풍경하며 가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몸을 추스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철도길을 따라서의 그 흰색 천? 아니, 그것을 확인하는 거였죠.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소름이 쫙 돋더군요. 제가 알바를 하는 밤이면 밤마다 보이던 그것. 없어져 있더군요. 그 후로는 알바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관뒀던 동료도 이런 식으로 관뒀나 하는 생각을 하면 지금은 웃음이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요. 제가 일했다는 여기 구포역 맞습니다. 부산 사시는 분은 아실 분은 아시겠죠. 저도 태생이 인천이라 대학생활 할 때까지는 몰랐지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